월출 명소 달맞이 언덕과 문텐로드는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달빛을 받으며 걸어야 할 문텐로드가 밤이 되자 걷기 힘든 아찔한 길로 이른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출렁다리가 회동수원지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국토부에 개발 제한 구역 내 시설 조성 사업을 신청했는데 갈매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외파들을 이용해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유통해온 일당 29명이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해운대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옛 해운대 역사 폐선부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외파들을 이용해 수백만 건의 음란물을 유통해온 일당 29명이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외파드 두 곳의 실제 운영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간판도 없는 비밀 사무실에서는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외파드 두 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54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29명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종 해외 음란 사이트 등의 광고를 하면서 외파드 개설 1, 2년 만에 회원 수는 5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20억 원 상당. 대표 A씨는 자신이 차려놓은 소프트웨어 업체와 외파드 간 허위 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경찰은 불법 외파드와 업체 간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해 실제 운영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외파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주말, 음란물을 상위에 게시하거나 회원들의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 이익을 위해서 업체 측에서 직접 음란물을 통으로 복제해 올리거나 회원들이 그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해가면서 경찰은 담당 관청인 전파관리소에 적발된 외파드의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또 실제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 월출 명소 달맞이 언덕과 문텐로드는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달빛을 받으며 걸어야 할 문텐로드는 밤이 되자 걷기 힘든 아찔한 길로 이른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래시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자들끼리 오면 엄청 불안하고. 해운대구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문텐로드는 총 길이 2.5km, 폭 1.2에서 1.5m로 지난 2008년에 조성됐습니다. 썬텐에서 착안한 문텐은 해운대구가 2011년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특화된 관광 콘텐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특허청에 문텐로드로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삼포 해안길로 해운대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달맞이 언덕과 문텐로드. 조성 10년이 지난 지금 밤의 문텐로드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해가 지고 점점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길은 문텐로드, 달빛을 받으면서 걷는 산책로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이 길을 걸으면 어떠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입 계단을 내려가자 흙바닥에 오솔길이 펼쳐졌습니다. 오른쪽 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어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높은 가로등은 없었고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볼라드 등이 산책로 한켠에 드문드문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 문텐로드 오솔길을 따라 제가 계속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제 무릎 높이에 안전뱅이 조명만이 5에서 8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카메라에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만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캄캄한 상태고요. 이 주변을 둘러보면 나무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이 하늘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어서 굉장히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초행길로 이 길을 걷게 됐을 때 이 길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될 그런 아찔한 모습입니다. 바닥도 울퉁불퉁, 곳곳에 돌뿌리가 솟아있고 경사도가 달라 위험천만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핸드폰에 의지해 걷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마른 문텐로드인데 달빛이 있어도 지금 바닥이 보이지가 않고 그 라이트와 라이트 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 휴대폰 플래시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일 운동 삼아 낮에 문텐로드를 걸으며 지형에 익숙한 지역 주민도 저녁에 걷기 힘든 아찔함을 토로합니다. 낮에는 가끔 걸으니까 좋은데 밤에는 나 솔직히 처음 왔거든요. 여자들끼리 오기는 엄청 불안하고 겁도 나고. 이 무릎 높이의 조명에 의존해서 걸어야 하는 문텐로드. 하지만 그 조명마저 이렇게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또 안전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추락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는데요. 조명을 잠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텐로드지만 밤에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위험한 산책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달을 은은하게 달빛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실제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조명이 어둡고 그리고 조명도 드문드문 있고 사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 걷기 시작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 안전을 전혀 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도 다시 계속 걸을 수도 없는 그리고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텐로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문텐로드는 공원으로서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이 꺼져 있고 간격 또한 들쑥날쑥인 볼라드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미래도시과에서 이달 초 관광시설 사업소로 업무가 통합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문텐로드 일원 수목 정비와 편의시설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조명조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텐로드 명칭과 관련된 이벤트 등은 관광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언덕에 설치된 문텐로드 행사와 관련해 참가자 모집 등의 안내대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문텐로드 따라 걷고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예전에 한 게 붙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무슨 행사나 신청 받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는 문텐로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2021년 5월까지 특허청에 문텐로드로 상표 등록을 해놓고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이 이거 외래라서 안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말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다른 배타적 효력 때문에 일단 우리가 등록을 해놓은 거고 다른 데서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는. 네. 근데 그게 등록되겠다 해가지고 못 바꾸고 이런 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문텐로드의 명칭 변경보다 본 취지에 걸맞는 안전한 걷기 좋은 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문텐로드와 관련되어서 한글 명칭을 공모를 다시 하고 있던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한글로 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텐로드가 제대로 안전하게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우리 달맞이 언덕이 곧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텐로드를 함께 포함하는 종합적인 이런 정비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문텐로드 명칭 변경 추진과 달맞이 언덕 해월정의 포토존 설치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 해운대구.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시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울창한 산림 사이로
달빛을 받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문텐로드. 이 컨셉트는 굉장히 낭만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걸어본 결과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허술한 관리 감독의 면면도 드러났습니다. 조성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문텐로드의 방향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출렁다리가 회동 수원지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가 자체 용역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 요청했는데 부산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신청하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갈매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금정구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정구는 회동 수원지 갈매길과 아홉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을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제 뒤편으로는 현재 아홉산 임도가 조성 중인데 부산시와 금정구가 회동 수원지를 가로질러 제가 지금 서 있는 상현 마을까지 있는 다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금정구에선 이 출렁다리 건설을 위해 자체 용역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회동 수원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용역 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했고 부산시가 응답했습니다.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추진해온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 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국비 12억 원이 투입되는 102m의 다리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오륜 본동마을 인근에서 아홉산을 연결하는 길이 190m에 달하는 제2의 출렁다리는 아직 계획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 지원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일단은 국토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 출렁다리는 어차피 지금 당장 개발할 게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도심 속 생태 힐링 공간으로 최근 사랑받고 있는 회동 수원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환경단체에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그게 우리가 음용수로 최소한 1급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다리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릴 계획이지만 그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회동 수원지에 원하는 그 건등길은 어떤 길인가에 관련해서 충분히 숙려하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알려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물 위로도 연결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될 회동 수원지 주변 갈매길.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혹여나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부산 진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부산진구청과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와 보건, 의료, 독립생활 등의 복지 서비스를 거주하는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옛 해운대 역사 폐선부지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됩니다. 해운대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옛 해운대 역사 폐선부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인근 해리단길 주변으로 주차난이 극심해 임시주차장 조성을 시설공단에 요청했고 합의에 따라 66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옛 해운대 역사 폐선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지역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학생용 책걸상 규격. 이번 규격 개정안에는 학생들이 체형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까지 고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달라진 교육 환경에 맞는 공간 재배치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태훈 시의원.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 시 학생 체형과 교실 내 여건 등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 책걸상 규격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한국기술표준원에서 만든 그 책걸상 규격이 2001년부터 시작된 이후에 거의 한 18년간 이제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청에 개선 사항을 요구를 했고, 이번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번 전국적으로 이제 책걸상 규격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몸집이 커진 학생들의 체형과는 무관하게 학생용 책걸상의 규격은 2001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의자와 책상의 높낮이 밸런스는 의자는 앉을 때에 목 등받이가 뒤에 대이도록 해주셔야 되고, 책상의 높낮이는 허리가 굽히지지 않도록끔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표준 개정 추진에 포함된 개선 방안에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고려한 이동 장치 부착과 책상의 상판 크기 확대와 각도 조절 기능 추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책상 앞가림개 부착, 다리 보호대 등이 부착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이번 책걸상 규격 개정 이후 학교별로 노후된 책걸상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학생용 책걸상 규격 개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책걸상이 노후되어 교체할 경우 개정된 규격의 책걸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훈 시의원은 이번 학생용 책걸상 규격 개정이 최소 2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스마트 수업 등의 확대에 따른 교실 내 공간 재배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단순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의 재배치에 대한 그런 관념의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책걸상의 규격이나 디자인들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학생용 책걸상 표준 전면 개정, 달라지고 있는 학교 내 학습 환경처럼 보다 나은 학습 공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HCN 뉴스 공철입니다. 부산 지역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5월 부산 고용 동향을 보면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167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00명 증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고용률은 올해 1월 54.9%에서 2월 55.3%, 3월 56%, 4월 56.1%, 5월 56.6%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 광공업 취업자 수가 10,000명 증가했고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11,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구 초량 6동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불로 70대 할머니가 집을 떠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동구 청년연합회와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주민 30여 명은 지난 11일 불에 타 못 쓰게 된 가재도구 등 10톤을 치워드렸습니다. 또 동구청은 대형 화물차를 지원해 쓰레기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할머니가 다시 입주하면 도배와 장판, 전기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구의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관리원을 뽑는 시험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높은 경쟁률만큼이나 체력시험 현장 분위기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번호표를 단 수험생들이 체력 검정에 나섰습니다. 남구 환경관리원 채용 체력시험장입니다. 올해는 5명을 뽑는데 69명이 도전했습니다. 경쟁률이 14대 1입니다.
여자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위에서 아는 분이 또 갑자기 이번에는 5명 뽑는다고, 많이 뽑는다고. 남구 환경관리원은 주 44시간 근무에 신규 3년차 급여가 4,500만 원에 이릅니다. 학비 지원과 학예 휴가 등 복지 혜택도 많아 채용 시험에는 2번, 3번 도전하는 이도 많습니다. 요즘 그 시험난이 심각한데,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이제 정년이 일단 보장이 되고 60세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라든지 그 복지 혜택이 거의 뭐 공무원에 준하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남구 환경관리원 채용 시험은 서류와 체력 검정 그리고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체력 검정이 6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체력 검정 중 가장 힘들었던 포대 메고 달리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20m 왕복 달리기로 지구력을 측정합니다. 진짜 옛날에 그 머리자루 메고 뛰는 거 했는데 재작년인가 그거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수영이. 그래요? 네, 어떻게 붙을지 어떠실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지난 2017년에는 23대 1, 지난해에는 2명을 뽑는데 85명이 몰려 무려 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남구 환경관리원 채용시험.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험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등 힘든 직업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오전 5시 새벽시장과 하단역에서 당선 1주년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3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수정동 보행환경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3시 도시재생 활성화 공동협력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3시 2019년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구청장 구수협의회에 참석합니다. (6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13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3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인천 17도, 부산 16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8도, 경남 25도, 부산 25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구름 없이 맑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이후에도 맑다가 구름 많다가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